살인적인 더위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되었고요. 당연하게 피할 그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더 옥죄이며 환경 불평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시영입니다. 덥지만 또 참 덥네요. 그냥 말이 안 되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데 작업 표시줄 날씨를 보여주는 곳에 적혀있는 게 뭡니까? 교수님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기계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더위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열돔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열돔, 히돔이죠. 열돔 현상은 지상 5에서 7km 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마치 돔, 바로 반구형 지붕에 이런 도움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바로 가두어서 더위가 더욱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본래라면 제트기류 이런 것 등 차가운 바람과 섞이면서 해소돼야 하는 고기압이기도 하지만 그 기류가 약해지고 순간적으로 고기압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주변부와 중심부 사이에 자체적인 대류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안정된 고기압이 자리를 눌러앉아서 바로 불볕더위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돔 현상이 미국에서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폭염 위험 경보 조치가 있었는데요. 남서부 지역을 덮었던 열돔이 동북부까지 확대되면서 미국 인구의 3분의 1인 1억 2천만 명의 사람이 바로 폭염 경보 및 주의보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티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한 달이 넘도록 연속 43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동차 내부의 뜨거운 열기로 음식물을 조리해서 먹는 등의 영상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애리조나의 명물로 꼽히는 사구의 선인장도 더위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했습니다. 7월 19일을 기준으로 이 폭염으로 1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피닉스시에서는 이젠 폭염에 대비하여 60개의 급수시설과 30여 곳의 냉각시설 그리고 4곳의 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데스밸리 영상 기억하시나요? 가장 건조하고 더워서 이름조차 바로 데스밸리였던 그곳에서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홍수가 발생했었다는 그 이야기 말씀입니다. 1년치 강수량의 75%가 3시간 만에 내려서 차량이며 호텔이며 침수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데스밸리의 면모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부터 연일 이어지는 그 폭염으로 인해 50도가 훌쩍 넘는 날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데스밸리 곳곳에는 사람 잡는 더위, 사나운 여름 태양 이런 등등의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디지털 온도계 50도를 넘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온도계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갑자기 몰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심심치 않게 계속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탐프로팔설 편집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상 편집 도중에 새로 추가된 데스밸리에 관한 소식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작년 8월에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가 데스밸리를 덮쳤고 올해 6월 말에서 7월에는 데스밸리의 이름답게 역대급의 폭염으로 인증샷을 찍으러 오는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현지 시간 8월 20일 열대성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해 작년 8월의 기록을 깨는 양의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데스밸리에 1년치 비가 한 번에 온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폭우로 인한 홍수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즉 작년 8월의 홍수, 올해 6에서 7월의 폭염, 다시 올해 8월의 역사상 최대 강수량을 남긴 것이죠. 불과 한 달 만에 폭염과 홍수가 일어난 게 놀랍고 기후위기에 관한 걱정이 매년 커지기만 합니다. 올해 7월은 바로 종전에 가장 더웠던 2019년 7월의 지구 표면 평균 온도인 16.63도를 넘어서서 16.96도에 가까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7월 27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 시대가 바로 끝나고 끓는 지구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현재 기후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을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고 모든 국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름철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장마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기상학계에서는 이제 장마가 아니라 바로 동남아 등 열대, 아열대 지역과 같이 우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열돔 현상과 함께 끓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름 때마다 이것보다 더 더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뜨거운 여름 속에서 또 다음에 맞이하는 여름은 놀랍도록 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되었고요. 당연하게 피할 그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더 옥죄이며 환경 불평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얼른 여러분들에게도 이 버팔로와 같은 시원한 가을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세빈 꺼야지. 끝! 예, 오늘은 딸이 도와줬어요. 화장도 약간 했습니다. 따봉! 안 도와줘? 안 도와주니? 끝! 잘했겠지? 너무 잘하지?